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책을 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 인생을 배우다. 소소한 일상에서, 사람의 온기에서, 시인의 농담에서 인생을 배우다. 전영애 지음, 청림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글들이 많은 이 책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회사원 같은 아이. 이른 아침 아직 방학 중인데 잠시 멈춘 엘리베이터 안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소년이 천천히 들어선다. 지친 회사원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무얼 한 보따리 챙겨든 어머니가 허겁지겁 뒤따라 들어선다. 소년과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 속에 민숭맹숭 서 있는 걸 보더니 아이를 다그친다. 인사해야지.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서 있던 소년이 엘리베이터 문을 보고 억양 없이 안녕하세요 한다. 민망한 나는 소년의 뒤통수만 보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소년이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뭐지? 한다. 뭐가 날아 들어오기라도 했나 하고 나도 엘리베이터 안을 둘러보는데 째깍 어머니의 속사포 대답이 쏟아진다. 원어민 영어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엔 도서관 가야지. 여전히 엘리베이터 문을 보며 소년이 억양 없이 말한다. 짜증. 지하 주차장에 같이 내린 어머니는 한 보따리 든 걸 하나도 안 흘리고 앞장서서 차로 달려가고 소년은 천천히 뒤따른다. 회사원 아저씨 걸음걸이로 나도 천천히 내 차로 간다. 어느 아침에 겪은 일이다. 아이에게 온갖 것 다 가르치고 예의까지 가르치려 분주하던 그 젊은 엄마의 허겁지겁 하던 모습이며 그 아이의 지쳐 빠진 얼굴, 느릿느릿한 걸음걸이가 잊히지 않는다. 교육 문제란 남이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쉬워도 부모가 되면 정신이 없다. 누구든 나름으로야 최선을 다한다. 남 하는 대로 하려고 애쓰느냐 힘들지만 실은 남 하는 대로 안 하고 기다려주기가 제일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게 부모가 할 일인 것 같다. 벌써 저렇게 지쳐 빠진 아이가 과연 엄마가 바라는 대로 가줄까? 어린 시절을 저렇게 보내고 어디서 스스로 의욕이 나서 공부할 힘이 나겠는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뛰어난 유대인 예술가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분은 어릴 때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꼭 오늘은 무슨 좋은 질문을 했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했으니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겠는가? 일할 때 일인들 하고 싶겠는가? 저렇게 하는 공부에 무슨 재미가 나겠으며 친구인들 생겨나겠는가? 남을 배려할 틈이 있어야 친구도 있고 세상도 돌아간다. 내가 걱정스럽게 그 소년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 중 한 학생이 그랬다. 교보문고 원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는데 어떤 엄마가 만화책을 고르려는 아이를 비난하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골라주는 걸 보고 놀랐다고. 사실이 아니기만 바란다. 엄마 자신이 그 책을 단 한 장이라도 열어보았다면 그런 일은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 어릴 때 이제 어느 언어로든 책을 좀 읽어야 할 시기에 들들 볶아 가르치는 짧은 외국어는 잘해야 할 생각을 다시 퇴행시키는 폐해도 있다. 그렇게 몇 년을 배운 영어는 사실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본인이 필요를 느끼면 빠른 시일에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양이다. 그거 몇 마디 가르치겠다고 아이들에게서 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배우려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그 마음은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뭐든 엄마와 함께 즐겁게 했던 일을 아이들은 다시 하고 잘한다. 글씨 몇 자 빨리 읽어서 무얼 할까? 엄마가 책을 즐겁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어느 날 그 책을 그냥 줄줄 읽는데 왜 한글까지 선생님 불러 가르치는 일마저 있을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또 한 번 씁쓸한 경험을 했다.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문이 열리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유모차에 앉은 아이를 보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두 엄지로 화면을 밀어내는 손놀림이 너무나도 능숙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에도 타고 나서도 일말의 흔들림 없이 폰 게임에 열중해 있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금 섬뜩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화면만 들여다본 아이들이 자란 세상은 생각만 해도 조금 무섭다. 그 아이는 화면이 아닌 현실 속에서 또 얼마나 허약할까. 무엇이든 자신의 시선을 끄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움직여보며 세상의 이치를 터득해갈 시기의 아이였다. 내 아들이 그만할 때 뭐든 먹어보는 통에 나는 약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던가. 언젠가 가위를 보고 어린 아들의 눈이 반짝했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사태를 간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종이를 잘라가며 가위 쓰는 법을 가르쳤다. 가위 쓰는 법을 배운 뒤 슬며시 방으로 들어간 아들은 나중에 보니 커튼이며 이불을 다 거덜내 놓았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다. 나중에 유치원에 갔을 때 아들은 가위로 오리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인자였다. 아이들은 아이들일 때 놀아야 한다. 놀아야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주위를 살피며 세상 이치도 깨닫고 무엇보다 심심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가운데 진정한 창의력이 생각이 자란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이 때 아이 노릇 잘해야 학생 때 학생 노릇 잘하고 어른 때 어른 노릇 잘하는 건 자명한 이치이다. 아이 때는 공부하고 어른 되어서는 남의 눈치나 보며 그저 놀고 싶어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좀 더 늙어서 회사원 아저씨 같은 아이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만지는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를 보내줄 부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죠. 이 책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요즘이랑 크게 요즘에 쓴 책 같은 느낌이 드시죠? 회사원 같은 아이. 참 제목을 보면서 무슨 글인가 하셨을 텐데 씁쓸한 마음 아픈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 인생을 배우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